반도체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1988년 3월에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72시간이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퇴근할 시간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속도전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품질이었어요. 1987년 11월 미국 IBM이 한국산 반도체 품질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DRAM의 불량률을 일본산보다 낮았던 것입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기까지 했습니다. 1970년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만들어진 완벽주의 문화가 반도체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1988년 7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제로에 가까웠던 게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이 된 겁니다.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봤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1988년 10월 1일 미국 뉴욕타임즈가 올림픽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3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맞나? 서울은 도쿄나 파리 못지않은 현대도시다. 전자 채점 시스템, 대형 스크린, 완벽한 중계 시스템, 올림픽 자체가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다. 올림픽 기간 내내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습니다. 교통도 막히지 않았고 시설도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1988년 10월 3일 BBC가 서울올림픽 폐막식 생중계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완벽하게 운영된 대회다. 한국인들은 조직력과 완벽주의가 빛났다. 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였죠. 198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5,432달러를 넘었습니다. 1953년 67달러였던 게 36년 만에 81배가 된 겁니다. 같은 해 1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시아의 4마리 용 한국이 선두주자로 나서다.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그리고 한국. 이 네 나라를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1980년대가 끝날 무렵 한국은 더 이상 가난을 겪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술 강국이 됐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에서 세계 시장을 위협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한국에서 전혀 다른 도전을 던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기가 찾아온 거였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선진국 문턱에 섰다는 생각이었죠.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세계는 크게 변했습니다. 냉전이 끝났어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1992년 8월 삼성전자가 런던의 디자인 센터를 열었습니다. 도쿄에도 뉴욕에도 센터를 만들었어요. 더 이상 값싼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1993년 6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삼성 런던 디자인 센터를 취재했습니다. 삼성 연구소에는 39개국에서 온 디자이너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제 글로벌 인재를 채용한다. 한국이 세계로 나간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993년 12월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엑센트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싸구려 아시아 자동차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대는 놀라운 전략을 썼습니다. 10년 10만 마일 보증이었습니다. 이 차가 10년 안에 고장나면 우리가 다 책임진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안 하던 걸 한국 회사가 한 겁니다. 1994년 3월 미국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 10년 보증은 도박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술을 맺는다.
1970년대 일본 차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차도 미국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1995년 10월 10일 한국이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거였죠. 한국은 OECD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를 받던 나라여서 회원국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1950년대에 UN 원주를 받던 나라가 4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겁니다. 1995년 10월 13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마침내 선진국 반열에 42년 만에 기적 완성. 한국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해서요.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됐다고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한국 경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리 성장한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1990년 1월 한보 철강이 부도위기에 몰렸습니다. 부채가 5조 원이 넘었어요. 그해 3월 한보 철강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7월에 산미그룹이 쓰러졌고 11월에는 진로그룹이 무너졌습니다. 1997년 1월 한보 사태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권과 재벌이 유착이 드러났어요. 외신들이 불안한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0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위험 수준입니다.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이 취약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했어요.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경제 펀더멘털도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1997년 7월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태국 바트가 폭락했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인도네시아가 흔들렸습니다. 8월 말레이시아가 위기에 빠졌어요. 필리핀도 위험했죠. 한국은 아직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10월 들어서면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10월 23일 기아자동차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외환 보유가 바닥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11월 17일 외환 보유가 6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300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은행들도 위험했습니다. 달러가 없어서 수입 대금을 못 내는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저녁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서 발표했어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IMF 그건 망한 나라가 가는 곳이었어요. 42년간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7년 11월 20일 미국 뉴욕타임즈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한국의 기적이 끝나다. IMF 구제금융 신청한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가장 강했던 한국이 무너졌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다. 한국식 자본주의 실패다. 11월 말 IMF 조사단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를 샅샅이 조사했어요. 그리고 12월 3일 구제금융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총 550억 달러 지원, 그 대신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어요. 금리 인상, 긴축재정,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1997년 12월 18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IMF 위기 한가운데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19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IMF와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조건은 가혹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98년 1월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만 30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거리마다 명예퇴직 안내문이 붙었어요. 40대 가장들의 짐을 싸서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1998년 2월 영국 한국 이코노미스트가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은 최소 10년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1998년 3월 실업률이 7%를 넘어섰습니다. 실업자가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대였던 실업률이 3배 이상 뛴 겁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났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자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IMF 극복 캠페인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8년 4월 독일 기자가 서울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저 42년간의 기적이 2년 만에 무너졌다. 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세계는 한국이 끝났다고 봤습니다.